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 시민언론 더 탐사 시작합니다. 오늘은 11.6 사태로 알려져 있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난 11.6 사태 날입니다. 일명 탕탕절이라고도 하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마주한 자리에서 총으로 대통령을 시해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궁정동 안가였습니다. 궁정동 안가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영화로도 많이 회자가 되었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 남산의 부장들, 이 모든 자리들이 궁정동 안가였습니다. 여성 연예인을 불러서 흥청망청하는 그 대통령 권력, 최고 권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들이었죠. 안가라는 단어는 안전가옥의 준말입니다. 보안 경호상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외부 인사를 편하게 만나고 싶을 때 바로 이 안가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우리도 이제 기억이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최순실 게이트 때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던 바로 그 장소가 삼청동 안가라고 당시 특검이 공소장에 기재를 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출입 기록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보도해드리는 바로 이 청담동에 있었던 청담동 안가라고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외부에 쉽게 노출이 되지를 않고 일단 청담동 안가에서 새벽까지 이 술 파티를 벌여도 외부의 눈에 전혀 눈치를 채지 않고 이게 술자리를 즐길 수 있는. 아마도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고 초기에 몇 번 퇴근 후 굉장히 질펀한 술자리를 보이는 모습들이 목격이 좀 됐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개적인 이제 술자리를 이제 돌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극도로 삼가하는 것 같고 시점이 7월 말. 그래서 저희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청담동에서 있던 술자리는 5월 달에 우리 더 탐사 취재진이 확인 취재했었던 5월 13일입니다. 예, 이제 그런 현장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보다 은밀한. 그래서 저희는 이곳은 거의 청담동 이제 안가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강진구 기자님 이제 포문을 여셨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이틀 연속 이렇게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조선일보는 정말 이틀 연속 김의겸 의원을 그렇게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의겸 의원이 마치 아무런 근거가 없이 뭔가를 야당을 당혹스럽게 만든 것처럼 김의겸 의원의 어떤 인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흠집을 내려고 지금 이틀 연속 김의겸 의원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도 참다 못해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어요. 내가 이 정도 공격에 내가 굴복할 정도 같으면 내가 정치에 나서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보통 이제 공격의 빌미가 이제 술자리 근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 이제 국회나 아니면 언론 기관에서 이 정도의 의혹을 제기하면 의혹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술자리를 그 찾아내는 것은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될 예, 몫인 겁니다. 이걸 국회와 그다음에 예, 언론기관에서 술자리를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의혹 자체가 없던 것처럼 이렇게 네.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이 마녀사냥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저희가 볼 때는 가장 더 무책임한 보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선일보가 판을 짜주면요, 이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언론들도 거기에 맞춰서 보도를 합니다. 이게 조선일보식 프레임인데요. 그리고 이 자꾸 술자리를 근거 못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 주요 공격의 재료로 삼는 거를 봐서는 이들 이 이너서클에서는 청담동 안가는 절대 못 찾아낼 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믿음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나 찾아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프, 우리의 호프인가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중권 씨가 또 등판을 했습니다. 네, 이번 또 진중권 씨가 한마디 하면 조선일보가 항상 인용 보도를 해줍니다. 한동훈이 술을 못 마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로 콜라만 마시는데 김의겸이 자살골을 멈춰야 한다. 근데 공교롭게도 기사 2개가 나왔는데 제목이 똑같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와 조선일보의 기사가 정말 서로 베끼기라도 하는 듯이 똑같습니다. 어딘가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거 아닐까요? 네. 진짜 똑같네요. 네, 너무 똑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술을 마시고 안 마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핵심을 지금 비껴가고 자꾸 술자리 요것만 자꾸 부각시키시는데 네. 김앤장 변호사들이 있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갔다면 그게 문제다. 그거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술 마셨고 안 마셨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적절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제보자 그리고 목격자 공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자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언론인들의 시각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술을 안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술을 못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술자리를 안 갔다라고 하는 그건 아니죠. 알리바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CCTV나 네. 그다음에 휴대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 있죠. 그런 네. 것들을 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안 먹는다는 것을 근거로 지금 이제 제시하고 의혹 제기가 이제 월요일 날 있었죠. 국감장에서 지금 이제 벌써 이틀이나 지났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자신의 부재 증명, 지금 알리바이를 전혀 입증하는 명확한 물증을 대지 못하고 그냥 장관직만 뭐 지금 직만 걸겠다, 직을 걸겠다고 싸우겠다라고 호언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조만간 휴대폰 그 당시 그 일시 그 19일, 20일 그 무렵에 본인의 휴대폰 그 위치 추적 기록을 공개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휴대폰이 2대면은 그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휴대폰을 하나는 집에 두고 하나 들고 나가버리면 이것도 보통 검사들이 저런 은밀한 자리를 가는데 대포폰을 보통 휴대하고 가지 자기 폰을 휴대하고 가는 그런 멍청한 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1km 반경 얘기를 했군요. 네. 그래서 혹시나 며칠 후에 갑자기 또 그 한동훈이 쫙 나타나서 본인의 그 휴대폰 7월 19일, 20일 휴대폰 유치 추적 그 기록을 흔들면서 집에 있었다. 이것으로 김의겸 의원의 의혹은 새빨간 거짓말로 분명났다. 예,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카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누설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예측이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미 저희 9월 28일 날 저희 더 탐사 취재진을 고소를 할 때 무려 한 달 전에 있었던 8월 말경에 본인 자택 앞에 있었던 저희 기자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증거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7월 29일은 그 8월 달하고 불과 한 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 공과 그 노력을 그대로 이번에 해서 엉뚱하게 휴대폰 뭐 위치 뭐 추적 기록 이런 걸로 흔들려고 하지 말고요. 집 앞에 있는 CCTV를 증거로 제시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김의겸 의원을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누구를 공격하고 있냐면 목격자 첼리스트를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거 진짜 나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 대표랑 같이 사진 찍은 것을 이렇게 막 올리면서
신상털기에 들어갔습니다. 신상털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극우 매체 중에 뉴델리라고 있죠. 뉴델리는 역시 목격자 첼리스트의 SNS를 막 분석하면서 한동훈 비판글에 좋아요를 눌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7월 술자리 이후에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올렸느냐,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분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사실은 한동훈, 윤석열 지금 우리가 보도한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모든 언론들이. 네. 첼리스트의 입을 막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첼리스트 오빠라는 분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석한 것은 사실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드릴 말이 없다. 함구하겠다라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아무튼 NCND죠.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을 다물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상당한 여지를 남긴 건 또 사실입니다. 뭐 참고로 그 첼리스트는 저 7월 그 문제가 되는 그 술자리에 참석할 때까지만 해도 강한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를 자기를 개딸이라고 얘기를 했고 트위터에서도 상당히 민주당의 지지 성향을 이제 드러냈고요. 그런데 이 저 술자리를 다녀오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 그 국힘당 인사하고 어울리면서 결국 이제 사귀던 남자친구하고도 헤어졌고 그 시점서부터 트위터 활동을 접었어요. 트위터가 전혀 안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10월 달 초부터 다시 트위터를 게시를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트윗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많은 일이 벌어졌다는 그 겁니다. 사이에 많이 그러니까 국힘당으로 건너갔다가 뭔가 국힘 쪽으로부터 이분이 뭔가 또 다른 배신을 또 방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그 기자들하고의 통화에서 비록 오빠를 통해서긴 하지만 입장을 전달을 한 거죠. 네. 일단 확인해 준 거는 있잖아요. 네. 녹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런 내용을 녹취한 것은 맞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다만 그 녹취 통화에 나오는 그 내용이 네.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함구하겠다. 맞다 아니다 말을 안 한.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첼리스트가 다시 좀 용기를 좀 회복을 해서 본인이 본 그날의 기억들을 저희 시민들 앞에 용기 있게 증언해 주기를 다 함께 좀 빌어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인물이 있죠. 이세창. 네. 이 사람이 저희가 뭐 계속 지금 뭐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이죠. 김건희 팬카페에서 이세창 씨를 고발을 해버렸어요. 네. 이세창 씨는 분명히 자기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의겸 더 탐사를 엄청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강진구 기자님에 대해서도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네. 누가 봤을 때는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을 위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이 진실의 성을 허물어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구나라고 박수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갑자기 김건희 팬카페는 김건희 씨의 의중대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기 팬카페에서 갑자기 이세창 씨를 고발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더 탐사를 고발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저게 사실은 뭐 상식적이긴 해요. 네. 결국은 이 모든 그 사단의 출발은 제가 보기에는 이세창 전 총재가 그날의 그 현장을 있었던 그 비밀스러운 기억들 천기누설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사건, 이 술자리가 외부에 이제 공개됐던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날 이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이세창 이분을 사실은 제1번 고발 대상자 명단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엉뚱하게 이분의 얘기를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첼리스트가 그날 그 술자리 끝나고 난 직후에 남자친구하고 나눴던 40분짜리 통화 녹취, 그 다음날 또 한 30여 분간의 통화 녹취, 2개의 녹취 파일에서 생생한 술자리의 현장이 묘사가 돼 있고 그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이세창 씨가 저하고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윤석열과 한동훈과 함께 그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줬단 말이죠. 네. 이런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기자가 의혹을 제기하고 국회에서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국정을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네. 국정을 감사하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법무법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야심한 밤에 가졌다면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인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에게 사실은 최대한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을 걸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도박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네. 김건희 팬카페뿐만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요. 김의겸 의원 때리기 전에 이세창 전 총재를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장관 이세창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죠. 네. 계속 김의겸하고 더 탐사만 지금 탓을 하고 그 여론몰이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김건희 팬카페에서 이세창 씨를 고발을 한 것은 법적인 논리를 볼 때도 지극히 이거는 당연한 거고 상식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세창 전 총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뭐 김건희 팬카페에서 본인을 뭐 고발 했다고 얘기를 해줘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이름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를 믿으시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걱정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사법 처리된다라고 하는 걸 꿈에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뭐 일종의 뭐 내부 고발자인 셈인데요. 고발까지는 아니지만 네. 확인자. 자, 그 오늘 또 이런 그 기사도 좀 있었습니다. 전석진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 혐의가 확인된다면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요게 보니까 저도 법을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런 법이 있어요. 국회 증언감정법이라고 14조의 위증 등의 죄는 네. 허위의 진술을 했을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유죄가 판결되면 집행유예를 하든지 아니면은 교도소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실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그 청담동이라는 데를 10년 내 기억해보니까 가본 적이 없다. 네. 야, 이게 점점 너무 말이 좀 세집니다. 네. 네.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수단들이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그 본인이 살고 있는 도곡동하고 이 청담동 그 사이 거리가 뭐 차로 한 5분,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한때 자기도 청담동 살았었잖아요. 한두 분이도 청담동에 살고요. 2003년인가요? 네. 그런데 굳이 뭐 이 청담동이라는 데를 10년 내. 근데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10년 전에 제가 청담동을 한번 가봤나 안 봤나 쉽게 생각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렇게 자신 있게 10년 내 청담동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1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밤에 돌아다닌 또 낮에 돌아다닌 거리도 정확히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박 기자님. 뭐 청담동을 갔는지 안 갔는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10년 내 가본 적이 없다. 이 뭐 한동훈 장관은 뭐 포토 메모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 다 스캐닝. 자기가 본 것은 다 스캐닝. 네. 그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을 해본 결과 청담동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너무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 너무 네. 오버하는 거예요. 네, 오버한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단적으로 채널A 사건 때 이동재하고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사건 직후에. 네. 그런데 불과 그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산 고검 차장으로 있을 때 이동재가 찾아와서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좀 이철 씨 가족들을 좀 털어가지고 유시민 관련된 얘기를 좀 끄집어내려고 한다 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건 한번 해볼 만하지.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해놓고 채널A 사건이 터지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동재하고 수사 관련해서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한마디 얘기도 안 했다. 이런. 네.
자, 오늘 이제 오늘은 갑자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나왔어요. 네. 이게 정의선 회장은 왜 나온 겁니까? 정의선 회장이 나온 것은 결국은 그 청담동 술자리의 목격자가 목격자가 이제 남자친구하고 여러 차례 이제 통화를 나누잖아요. 네. 예, 그 통화에 그러니까 이세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또 그 옆에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 처음 알 때, 네. 처음 알 당시의 상황을 묘사를 하는 가운데 이 정의선이라고 하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이름이 툭 튀어나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고 실제로 현대차 정의선. 현대차 정의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굳이 그 당시에는 뭐 이걸 뭐 남자친구한테 이걸 거짓말로 꾸며내서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보지 않았는데. 그렇죠. 현대차의 정의선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재용은 워낙 많이 들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쉬울 것 같은데. 그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저거는 이제 한 9시 정도에 이제 그 남자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본인이 정의선을 봤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뭐 BTS를 봤다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뭐 굳이 정의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가 그 안 봤는데도 봤다고 거짓말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발언이 나왔는지 네. 부분들을 이제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제 잠깐 그 녹취록에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재단을 만들려고 해. 그리고 재단을 통해서 돈을 빼돌리려 하는 것 같아. 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 통화 녹취가 있기 바로 직전에, 네. 바로 하루 전에 남자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그 오브리 연주를 위해서 초청받은 데 가보니까 정의선도 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기억을 회복하는 데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미르재단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미르재단. 우리 검 기자님, 미르재단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께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이제 기억 회로를 좀 돌려보시면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텐데 이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출발점이 됐던 정말 그런 일이었잖아요. 이게 2017년 3월 20일 날 이제 미르재단이 설립이 됐고 이 비슷한 시기에 K스포츠 재단 이게 두 개 재단이 설립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설립 초기부터 기억하시겠지만 자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이 전국 경제인 연합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기업인들한테 돈을 이렇게 수백억 원대 돈을 걷어서 그 압력을 이제 기탁하게끔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계속해서 이제 최순실이 이 재단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는데 이게 점차 이렇게 사실로 이제 드러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왜 재단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좋은 일 하고 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 감사나 세무조사도 좀 느슨하고 여기서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쉽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런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쓰려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이런 수준을 좀 넘어서 그러니까 뇌물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서 넣고 기부금을 낸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좀 이득을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유착관계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래서 여기 이제 표에도 보이지만 K스포츠 재단으로 288억 원이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19개 기업이. 그렇죠. 그리고 486억 원이 좀 미르재단에서 이렇게 아주 짧은 몇 개월 안에 이게 거쳤고 거기에 굉장히 쟁쟁한 정말 그런 기업들이 다 이렇게 이름들을 보면은 참여를 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설립한 뭐 설립 과정이라든지 뭔가 거기 뭐 임직원이라든지 사실 전혀 투명하지가 않아서 이게 도대체 이게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허술한 곳에 왜 이렇게 많은 기업이 이렇게 쟁쟁한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걷고 또 이렇게 미르랑 K스포츠 재단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항상 동행했었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이제 의혹을 샀다가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났던 거였죠. 네. 자, 그 여러분들 뭐 최순실 게이트 그때 한창 때
이 언론 보도에 정말 거의 매일 등장했던 이 미르와 K 스포츠 재단 소식. 그때 기업들에게 돈을 빨아들이는 통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종범이 이제 그 독촉하는 사람이었고 네. 결국은 이제 최순실이 쥐락펴락 운영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고요. 네. 이제 박근혜 정권은 이제 3년차, 4년차에 그 나타났었던 이제 국정농단의 기운들이 이미 윤석열은 이제 출범한 지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네. 한 달 정도 만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자, 그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을 거라고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저희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확정할 수는 없는 거죠. 아직은 확정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르 재단하고 똑같은 게 일어났다. 이 얘기를 좀 오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청담동 심야 술 파티의 목격자가 네. 이러한 얘기를 자기 남자친구에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녹취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파티를 청담동 술 파티가 이렇게 한 달 전에 남자친구한테 했던 얘기죠. 그렇죠. 자, 그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어제 저희들이 이제 공개했던 녹취록 중에 일부를 먼저 좀 들어보실 텐데요. 이세창 총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뭐 하는 사람인데? 내가 말했잖아, 이세창 그 총재라고. 아니, 그거 별거 없는 사람인데. 하고, 뭐, 그거 내가 말했잖아, 윤상현.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미래전략 뭐 그거고, 뭐,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윤석열 되게 항상 한 것뿐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인데. 장대영 뭐 이런 애들이랑은 등지고 있고, 그런데, 권성동 이런 애들이랑은 아니야, 파가. 그런데도 어떻게든 한동훈하고 지금, 윤석열이. 아, 김현장부터 한동훈 뭐 그쪽을 뭐 다 가지고 있다고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총재라는 사람. 윤석열 라인을 제대로 갖고 있던데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그 윤상현이 당대표 될 수도 있다고. 윤상현이 그러면 윤석열하고 친해? 윤상현이 없었어, 오늘은. 윤상현은 없었어, 오늘. 근데 윤상현이 윤상현, 윤석열이랑 친한지는 난 모르겠어. 총재인가가 윤상현이랑 친하다고 했지. 총재가 윤석열이랑 친해. 윤상현. 아, 윤상현 오빠 그랬잖아, 오른팔이라고. 거기 그치, 윤상현이 맞아. 형님 하잖아, 총재한테. 형님 하잖아. 말로만 그냥 오른팔이지, 총재가 위야, 윤상현보다. 총재가 몇 살인데? 아, 총재도 나이 많아. 그 사람이 윤상현 형이야. 근데 윤석열도 그 총재한테 함부로 못하더라고. 아, 네네 이러면서 서로 존댓말 하더라고. 자기한테는 반말해? 아니? 네, 다시 들어봐도 상당히 그 격앙된 목소리로 그렇죠. 현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되게 흥분도 했어요. 네. 이 광경을 보고 되게 놀랍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흥분이 돼 있는데도 그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세창하고 이분이 그 항상 연주 초청돼서 간 곳에 이세창과 윤상현 의원 항상 세트로 같이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이분이 이날 이 새벽에 술자리에 남자친구한테 뭔가 상황을 거짓말로 얘기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그냥 윤상현도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네. 그런데 윤상현은 오늘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굳이. 네. 예. 그러고 여기서 어떤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이세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윤석열 정권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지금 차기 당대표로 가장 유력한 윤상현 의원이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한동훈이도 수구리더라라는 표현도 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도 함부로 못한다. 라는 얘기. 예,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 통화 있기 한 달 전에 정의선, 현대차 정의선이라고 하는 사람 회장을 만났기 때문에 통화에서 물론 등장했을 때 네. 만났다고 이 통화에서 이제 그 정의선 회장의 이름이 거명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화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6월에 통화한 거죠. 6월 9일 날 통화한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네. 정의선 그 회장을 봤다라고 네. 하는 얘기는 이제 6월 9일 통하여. 네. 그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에 윤상현 당대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로 좀 더 상황을 설명하자면요. 6월 9일 날을 이 1차 모임이 있었고 2차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6월 9일에 두 번의 모임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모임에는 윤상현 의원과 그 지지하는 한 4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1차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가 파고 일종의 뭐 뒤풀이 자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2차 뒤풀이 자리로 이제 약간 이제 술집 같은 데를 갔던 것 같아요. 고급의 바 같은 데를 갔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니까 1차 자리에서는 못 봤던, 안 보이던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와 있더라라는 얘기를 이분이 한 겁니다. 2차에서. 그러면서 윤상현 당대표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1차 모임. 1차 모임입니다. 역시 완전 국민의힘 그거 판이야. 장난 아니야 오빠. 왜? 여기 윤상현이라고 그 의원이 있어. 윤상현? 얘가 당대표를 나온대. 지금 사람이 여기 한 40명 있거든. 그 윤상현 걔는 정치 인생 끝났어. 왜? 걔 저기잖아, 국민의힘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 무슨 누가 선거다? 당대표 나온대. 조커인데. 안철수 나와? 안철수가 나오는데 안철수도 안 되고, 윤상현은 친박이야, 친박. 그래 친박이더라고. 친박인데 걔는 완전히 삥 떨어진 애야, 그냥. 아 그래?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지금 선거법 위반했대. 해가지고,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 아니 얘가 요번에 된다고 지금 막 그걸 밀고 있던데. 전혀. 그리고 근데 얘 주변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윤석열 옆에 있는 애들이야. 전혀, 윤상현이는 완전히 끈 떨어진 그냥 바보야. 아니 윤석열 옆에서 그거 하는 애들이 다 여기 있어. 그럼 윤상현이가 빼고 나머지 애들은 그러겠지. 윤상현이 병신이야. 난 처음 알았어. 처음 들어본 애라. 저기 국민의힘에 탈당시켰잖아. 남자친구는 상상을 못하네요, 그죠? 나는 친구는 이제 정치 당대표. 고관여층이잖아요. 네. 윤상현 하면은 친박계에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탈당도 됐었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서 무슨 윤상현이 무슨 당 대표가 되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당 대표를 민다 이건 무슨 낫도깨비 같은 얘기냐? 네가 잘 몰라서 그래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자 친구 이 첼리스트는 본인이 본 걸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윤상현 자기는 처음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검색을 해봤어요. 6월 9일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당시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였으니까 이준석, 윤상현 두 가지를 검색해봤는데 이준석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갔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6월 9일이 바로 귀국하는 날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귀국하면서 정진석 그때 국회 부의장인가요? 이 사람하고 정진석 의원하고 막 서로 이제 언쟁을 벌이고 있던 우크라이나를 왜 갔냐 정진석 의원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준석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막 서로 이제 막 막말을 하면서 서로 공방을 막 벌이고 있던 이른바 이준석을 흔들기 작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윤상현을 검색해 봤거든요. 네. 가수 연예인밖에 안 나옵니다. 그 탤런트 윤상현 있죠. 국회의원 윤상현은 그날 어떤 데도 보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 6월 9일 저 정진석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가 서로 저렇게 설전을 주고받던 네. 나름대로 이준석 당대표가 윤석열 정권에서 입지는 좀 불안하고 흔들기는 했지만 네. 저 때만 해도 자기 당대표가 누구를 얘기할 그런 전혀 상황은 아니죠.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준석이 귀국하던 그날 밤 이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은밀한 장소에 모여서 윤상현을 자기 당대표로 미는 모임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첼리스트 분이
윤상현이 당대표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이분이 어떤 그 뭐 트위터나 이런 데 올렸으면 아마 성지화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몰려가서 왜냐하면 지금 윤상현 당대표 유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은 거의 성지화가 됐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듣고 말을 하고 싶어서 못 참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는 윤상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한 이유가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윤상현의 동명이인의 연예인 이름만 나오고 예.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당시에 당대표에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저거 6월 9일 날 통화한 거 아닌 거 아니야? 혹시 다른 날 한 거를 우리가 제보를 잘못 받아가지고 이런 보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통화 그 녹취 파일이 이게 자동 녹음이 되면은 그 녹음 파일이 형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그 시간이 표시가 되죠. 네. 예, 그게 이제 6월 9일 지금 아마 8시죠. 8시 30분 8시 30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저 날짜와 시간, 분까지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 때문이죠. 파일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거기 보면은 점 3개 눌러서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면 좀 더 정확한 그 초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조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자, 어쨌든 6월 9일 그 이 첼리스트가 그 불려갔었던 1차 모임에서는 이제 임상현 의원을 받고 네. 윤상현 의원을 차기 당 대표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미는 네. 4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네.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통화 녹취에 담겨 있었고요. 네네. 이게 1차 모임이에요. 6월 9일 8시 1차 모임. 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6월 9일 이제 2차 모임으로 넘어갑니다. 2차 모임이 오늘 주제와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네, 2차 모임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근처에 무슨 룸카페처럼 단체로 술집을 잡아놓은 거야. 왔는데 걔 뭐냐 정의선 한데 뉴시스 그 언론사 있지. 몰라. 걔네가 기다리고 있어. 어이가. 그 어. 윤상현이 전두환이 처남이야. 전두환이 처남이고 전두환 저기 딸이랑 결혼했다 이혼해가지고 그러지 무조건 된대. 당대표? 음. 안 돼. 저기야 전두환 처남이야. 그리고 걔 와이프가 대기업 딸이야. 그래 지금 일단은 나 보면 3개 땄어. 3개 땄어. 200씩. 됐어. 대박이네.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 그거 어떻게 하냐, 국민의힘, 거기 가서. 어쩔 수 없어. 당연히 해야지.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는 상관없는 게, 그거 재단으로 얘네가 하는 거라 사이드야.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정치인 행사 같은 데 가는 건 아닌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윤상현이 그러니까 저기야. 봉사로 가는 거야, 다. 그러니까. 백혈떡 이런 거 있지. 그런 걸로 가는 거야. 윤상현이 재단으로. 문체부 위원이야. 그래, 맞아. 근데 지금 일이 너무 많아, 오빠. 정의선이 왜 왔어? 정의선 있어, 지금. 걔가, 몰라, 좀 알아봐야 되겠어. 한데 어떻게 오를 거냐고 좀 물어봐. 아니, 걔는 저쪽에 있어. 나랑 지금 인사만 있어, 그냥. 아니, 정의선이가 왜 왔지? 연관이 다 있는 것 같아. 되게 많아, 지금 얘기들이. 일단은, 있어봐봐. 하여튼 거기 자리 잘 따와봐. 그런 거 하나 엮잖아? 5년 동안은. 그게 아니라 여기 생겨. 대박이야, 지금 생각보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엮어줬는데 여기서 나 너무 잘 봐가지고, 이런 인재를 키워줘야 된다면서 지금 나를 너무 잘 봐가지고 내가 지금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문체부 위원이야, 걔가. 그래서 지금 3개를 땄어, 일단은. 근데 전화 바로 그 앞에서 통화했어, 지금 다. 나 잡았고, 3인조. 누가 윤상현이 해준 거야? 오빠, 그거 쳐봐봐. 이세창이라고. 이세? 총재래. 응? 이세창 총재 쳐봐.
이세창? 어, 타렌트 아니고? 어인지 모르고, 어인지 아인지 모르겠는데, 이세창 총재 쳐봐. 이세창? 이세창이라고 총재 쳐봐. 하여튼 그 윤상현이 문체부 의원이라 빼기 장난이 아니야. 아니, 이세창이 얘를 움직여. 누구지? 써봐봐. 그 사람이 뒷대야. 타렌트밖에 안 나와. 아니야, 걔 말고. 같은 이름이야? 그 윤석열 바로 여기 있어, 그러니까. 돈 벌 국리로 이제 머리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자리에 정의선 네, 그러니까 6월 이제 9일 날 이제 1, 2차 모임을 이제 종합해 보면 그래요. 네. 이 첼리스트가 1차 모임에 갔을 때는 윤상현이 대단한 사람이다. 1차 모임에서는 이제 이세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세창은 이제 눈에도 안 들어온 거예요. 네. 아마도 그 윤상현을 이제 당 대표로 미는 40명 중에 한 명이 이세창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차 모임에는 이제 윤상현만 보였던 거고요. 그런데 2차 모임에 딱 가니까 거기에 갑자기 정의선이 와 있다는 거죠. 정의선 회장이. 우리가 보통 모임 같은 데 보면 1차 모임 때는 전체가 다 모이고 2차 모임 때는 딱 정예 멤버가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예 멤버만 갔는데 그리고 그 정의선 회장이 있는 자리는 또 약간 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살짝 인사만 하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예. 그런데 여기서 2차를 자기가 쭉 같이 해보니까 이제는 이제 40명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정예만 모인 건데 거기서 보니까 자기 당대표로 유력하고 실세인 줄 알았던 윤상현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자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세창 총재라는 거야. 이세창. 이세창이 아인지 어인지도 모르는. 그러니까요. 모를 때.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뭐 검색해보라고. 이세창. 이거는 지원했다고 보기가 진짜 어렵죠. 리얼리티가 너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저분이 진짜 지원했다고 얘기한다면 저분은 진짜 천재적인 시나리오 작가 해야 돼요. 첼로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저분은 작가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저렇게 장시간 계속 연속해서 일관된 스토리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고 있잖아요. 네. 현장을 눈에 그려지듯이 네.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어쩌다 뭐 하루 뭐 이게 얘기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들이라서. 네네. 그러니까. 자, 요게 이제 2차 6월 9일 2차 모임입니다. 네. 자, 우리가 시간적으로 그 다음 날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6월 9일 날 이 첼리스트하고 이세창 전 총재하고는 첫 번째 회동이 접대 상견례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여기서 6월 9일 그리고 6월 10일에는 네. 6월 10일에 또 통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6월 10일 날 이제 그러니까 6월 9일 날 그 이세창과 이제 첫 인사를 하고 네. 그 6월 10일 날도 이세창이 첫눈에 굉장히 이 첼리스트를 잘 봤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조금 좀 키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세창이 부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조금 이세창 전 총재하고 더 많은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직감을 한 거죠. 네. 네. 요때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날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던 바로 그날이 아니고 그 전달입니다. 네, 청담동 술자리는 7월 20일이고요. 네. 지금 요거는 6월 9일, 6월 10일. 입니다. 네. 이 여성 첼리스트가 그러니까 처음에 윤상현도 만나고 이세창도 만나고 이제 만나기 시작할 때 그때죠. 그렇죠. 네. 약 한 40일 전 청담동 술자리로부터 40일 전 우리 그 어떤 그 유튜버 분은 프리퀄이라고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만남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영화 같은 데 보면 프리퀄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이 모임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네. 그 대화들을 어제 저희 공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 다시 중요한 부분을 오늘 다시 또 공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6월 9일 날 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6월 9일 날 당일 날은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6월 10일 날은 이 첼리스트가 그래서 정의선이 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눈치를 챈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언니네 모임이잖아. 이제 여성 CEO인데 광주 쪽이야 다. 용인 아니 광주.
근데 여기도 보니까 행사가 많더라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단가가 세진 않아. 100 이하로 그냥 내가 혼자 다니거나 한 150에 2인조 가는 거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거기 그 국민의힘 쪽이 많이 응. 해줘야겠네. 국민의힘은 무조건 거기는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해주는 거야? 누가 해주는 거야? 이제 나한테 그 골프협회 그걸로 해서 한 거고, 이제 그 어제 말했던 그 총재 있잖아.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실세야. 실세인데 그 사람하고 뭐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아니, 문자 보내드렸어, 그분한테는. 아 그래? 응. 명함 주셨잖아. 음, 그 의원한테는 안 했어. 인상현 그 윤상현 의원한테는 연락 안 했고, 그 총재한테만 했어. 저 아저씨 그 이세창인가 그 사람. 뭐래? 어제 만나서 반가웠고, 앞으로 일 진행하자고. 그 사람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럼 이 행사를 하는 건가? 그 사람이 다 그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라 재단 만들고 그거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뒤로 돈 빼는 건 이 사람이 다 하는 거라고. 그 사람이 어디 살아? 어딜 사냐고? 집 어디야? 그건 모르지. 근데 그 사람 전라도 사람이야. 아 그래? 완전 전라도던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니까 그 사람 그냥 국민의힘 말이야. 박근혜, 윤석열 이런 거야. 뒤로 돈 빼는 일을 한다는 얘기가. 네, 이걸 보니까 6월 10일 날은 이제 그 이세창이 이제 무슨 행사에 또 부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뭔가 다른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날 이제 기억을 이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창 총재한테 자기가 명함 주고 문자도 날리고 그랬다.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세창이 결국은 그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 재단을 만드는 목적이 이게 뭐 봉사 뭐 재단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하루 전에 이제 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이제 결국 만나서 이 재단을 만드는 문제를 협의를 했고 그 재단을 만드는 목적은 돈 빼돌리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분이 이제 순차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 재단을 만들면 이 재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봉사 행사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자기도 이제 불려가니까 자신한테도 굉장히 이제 이게 도움이 되는 일들인 거죠. 네. 예. 근데 뭐 이런 재단이라든지 또 이세창 씨 뭐 아들 뭐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하던데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저는 더 귀가 솔깃해지는 게 제가 오늘 변희재 씨랑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 친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본인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세창을 모른다. 네, 그러니까 그 친박신당 이 사람이 그 비례대표 4번으로 또 이세창 씨가 출마했다가 이제 고배를 마셨거든요. 그때도 저 사람은 뭐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층에서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숨어 있는 사람이었던 건데 이렇게 등장해서 사실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숨은 뭐 대통령 만들기 숨은 공신이고 막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면 정말 뭔가가 있다. 이렇게 이분이 이세창 씨가 전주 분이시죠? 네, 네, 전주 분인데 또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또 이번 대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동서화합 뭐 이렇게 가지고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렇죠. 뭐 태극기 집회들도 많이 주도를 하셨던 분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라도보다는 이제 그 극우 집회, 태극기 집회가 이제 이세창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제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가까울 거예요. 네. 네. 아마 태극기 집회를 이제 한 번이라도 가신 분들은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은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고, 역시 저기 있는 등장하는 목격자의 이제 첼리스트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정말 6월 10일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이네요. 그때 이미 상당히 그 실세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상현을 밀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언급해야 될 게 사실은 현대차는 그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하고 사실은 또 특수 관계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처가가 처가 그룹이 3표입니다. 3표. 3표. 예, 뭐 여러분 뭐 3표 시멘트 알고 있는 3표 그룹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3표 그 그룹은 또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면 황하영 씨 있죠? 아하. 예, 그러네요. 윤석열 매우 특수한 황하영 씨. 네. 황하영 씨하고도 3표 그룹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황하영 3표 그룹, 그다음에 정의선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네. 특수한 인척 관계로도 연출이 되고 친분 관계로 연출이 되고 특히 이 황하영 씨 같은 황하영 씨의 아들이 지금 뭐 청와대 네.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씨랑 거의 앞으로 비슷하게 24시간 같이 있었던 네. 가장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황하영 씨의 아들이 3표 그룹에 사원으로 입사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선을 앞두고 이 황하영 씨가 그 3표 그룹의 협력업체를 만들어서 그 협력업체 직원들 26명을 채용을 하는데 그 26명이 실제로는 3표 시멘트를 위해서 일을 하는 흔적이 안 보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당의 공식 후보로 선정되기 전에 국민 캠프라고 하는 걸 만들죠. 네. 대권 출마 선언. 그 국민 캠프가 어디 있었냐면 3표 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의 이마 빌딩이죠. 아하. 예, 이마 빌딩에 그 캠프를 차립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3표 그다음에 황하영 지금 굉장히 윤석열 이렇게는 이제 특수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데 3표가 들어가니까. 이 3표는 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처가네요. 처가 그룹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정의선이냐라는 부분들이 약간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역시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통화 녹취에서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6월 9일 날 그 2차 모임에 이세창, 윤상현 의원들이 있었던 그 모임에 참석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네. 예. 뭐 나중에 또 저희가 현대에다가 또 확인도 해본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를 직접 가셨잖아요. 이거 뭐 저희가 저희가 어제 보여드린 영상에는 정의선 회장의 이름은 저희가 공개를 안 했죠. 네네. 네. 윤상현 의원에게 정의선 회장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 네, 뭐든지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세창 총재한테는 전화를 이미 했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윤상현 의원 상대로 해서 이날 모임에 첼리스트, 그다음에 정의선, 그다음에 이세창 이런 분들이 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저희가 국회 국감이 열리던 때 지난주 금요일이었네요. 네, 금요일을 한번 가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 보시죠. 이세창 총재님 아시죠? 이세창, 이세창 총재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현대 정의선 회장님하고 재단 만드는 건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건 거의 전혀 모르는데. 네? 전혀 몰라. 지난번에 왜 강남에서 전혀 몰라. 네? 전혀 모른다고. 정의선 회장님하고 첼로 치는 알죠? 몰라. 네? 전혀 모른다고. 전혀 몰라요. 만나서 정의선 전혀 모른다고. 첼로 몰라요. 그 사람한테 네.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직접. 네, 직접 물어보니까 골프 직접 물어보라고. 나는 가 누구지 정의선이 같이 골프 치고 그랬다고. 없어. 나는 골프 친 적이 한 번도 없어. 골프를 안 쳐. 정의선 회장님하고 만나서 식사한 적 없다는 한 번도 거죠. 없어. 그 식사 자리에 있었던 적도 없고요. 만난 적이 없어. 김현장 변호사들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김현장 변호사들은 만난 적도 한 없어요.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똑바로 하라고. 지난번에도 이상한 게 있었으니까 당신.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 모르세요. 화를 많이 내네요. 네, 저 때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전혀 제가 저 자리에 와서 저런 질문을 날릴 거라고는 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뭐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뭐 한 시간이 한 시간, 2시간 정도 흐르면서부터는 이제 뭔가 좀 본인이 상황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뭐 굉장히 좀 차분했어요. 덤덤하게. 네. 나올 때 한번 또 물어보고 네.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죠. 윤 의원님 아까 모른다고 하셨는데 정말 일본어로 이세창 총재 생일 파티는 가셨었죠? 저희도 간 적이 없어. 생일 거기 간 적이 없어. 거기 안 갔다고. 그 유승관 특보는 아시죠? 있었지. 그 200만 원을 입금한 네. 바로 그 사람 이름이 유승관입니다. 유승관 특보인데 저기서는 있었지라고 지금은 없다. 네. 지금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제가 유승관 특보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은 윤상현 의원 그 국회 의원실. 의원실에다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유승관 씨는 지금 윤상현 의원의 공식 보좌관은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공식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윤상현 의원실에 전화를 걸었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에 등록된 보좌관이나 비서관은 아니고 그렇죠. 이분은 이제 국회 밖에서 특별 보좌관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여전히 윤상현 의원 측 사람은 맞고. 그렇죠. 윤상현 의원을 위한 특별 보좌관이다라고 직원들이 스스럼 없이 얘기를 확인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처를 알려줬고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왠지 이 유승관 특보는 자기하고는 관계가 끊어진 사람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있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1시간 정도 제 첫 번째 질문을 받고 기습적인 질문에 당황하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정도 있으면서 상황이 끝난 것 같아요. 일단 여유 있게 이제 받아친 거고 유승관 얘기도 부인은 안 하죠. 근데 지금은 내 특보가 아니다. 있었지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승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첼리스트가 7월 19일, 20일로 이어지는 그 청담동 술파티에 가기 전에 현금 200만 원을 직접 첼리스트에게 입금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유승관입니다. 팩트를 연결하는 중요 고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자, 근데 유승관 씨는 저희가 첫날에 저희가 한번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만은 본인은 이제 부인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 첼리스트를 뭔가 좀 행사에 좀 초대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구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제 슬쩍 개런티가 좀 너무 비싸지 않나 그랬더니 그거 그렇게 안 비싸요라고 얘기를 좀 했었죠. 네. 본인이 개런티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얼마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비싸다는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대통령실 그다음에 있는 곳에서도 행사 끝나고 나서 200만 원 줬다면서요 얘기하니까 이제 약간 놀라면서 네. 말끝을 흐렸죠. 그렇죠.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그 월화수 계속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강 기자님하고 같이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세창 씨가 어제 엄청 이 화를 내면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세창 씨의 그 기자회견을 본 분들은 야, 뭐 더 탐사라 그러면 이를 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진구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마 욕부터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를 공개적으로 거기서 좀 약간 인신 공격을 좀 했죠. 그렇죠. 기자회견을 보면 일간지에서 쫓겨나서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해직된 기자인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허위 보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화 오면은 내 말 다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퍼부을 줄 알았어요. 근데 기자회견 이후에 어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통화를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뜨악했던 게 만약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그 강근우 기자한테 대통령하고 법무장관이 술자리에 참석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명을 해야죠.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은 싹 빼고 더 탐사에서 완전히 허위 사실로 지금 대통령과
장관,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러지? 그래서 조금 한번 이유를 한번 좀 아니 본인이 나한테 얘기한 게 있으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전화를 걸었거든요. 기자회견 이후에 전화를 한 겁니다. 네. 네. 근데 내 전화를 안 받을 거고 뭐 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또 받았어요. 네. 네.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와중에 주변에서는 빨리 끊어 강진구가 빨리 끊었는데 입에 안 끊더라고. 심지어 네. 나하고 통화한 건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네. 완전 코미디였습니다. 예, 예.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한번 네. 들어보시죠. 예. 네. 네, 총재님. 예. 네, 강진구 기자입니다. 네. 예. 네, 기자회견은 잘 봤는데요. 예, 예. 일단 그 첼리스트 씨는 알기는 알죠. 몰라요, 나. 첼리스트 몰라요? 예. 그러면 왜 저한테는 그 통화할 때는 그 씨가 뭐 대중가요 이런 반주도 잘하죠라고 물어봤을 때 못하는 게 없어라고 얘기한 건 왜 그런 거예요? 누구? 첼리스트예요. 모른다니까. 아니 근데 저하고 통화했을 때는 내가 언제 통화했을 때 를 한다고 그래요. 참, 이 양반, 참. 반주를 잘 맞춰주냐라고 얘기했더니 못하는 아니, 게 없다고 나하고 얘기했죠. 전화한 것은 뭐, 무슨 행사 때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첼리스트에 대해서 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렇게? 통화했잖아요. 예. 어이, 참, 이 양반, 진짜. 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했죠. 무슨 통화를 해, 나하고? 아니, 어제 저희 방송한 건 안 보셨어요? 무슨 나 그런 거 보지를 않는 사람이야, 나. 보지 않아서 그러시군요. 예. 그러고, 내가 무슨 뭘 필요하다고 무슨 행사 때, 난 그 무슨, 당신이 엮어넣으려고 하는 거 알지만, 나는 그냥, 무료로도 할 수 있고, 라이브 가면은, 기타도 치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오늘 방송만 보신 분은, 네.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저도 통화하는 와중에 순간적으로 제가 그냥 현기증이 났던 게 당신 나랑 통화한 거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랑 통화한 거 맞아요? 내가 큰 실수를 했나? 네. 나는 이분을 이세창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처음에 통화했던 사람이 이세창이 아닌가? 네. 생각보다 전화번호도 맞잖아. 네. 그 전화로 전화 거는 건데 목소리는 그래서 그 목소리 똑같아요 지금. 네. 네. 목소리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세창 씨하고 두 번째 통화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거기 이제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네. 아유, 총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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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승관한테 그 첼로 예. 이야기 했어요? 예. 첼리스트. 예. 첼로리스트? 예, 이세아 씨요. 예. 이세아 씨는 요즘 연락 되나요, 총재님하고? 누구? 우리 첼리스트. 예. 예. 지난번에 대통령 하고 한동훈 장관 왔을 때 반주해 줬죠. 그래서 예. 잘 안 되는데. 예? 연락 잘 안 돼요, 그 이후로? 네. 아니 그래서 그런 무대가 있으면은 씨가 그런 걸 잘 해서 뭐 대중가요도 맞춰서 잘 하고 분위기를 띄운다고 그래서 한번 좀 혹시 연락되면 내가 연락 드릴게. 예, 그 대중가요나 반주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씨는. 못하는 게 없죠, 다. 예? 못하는 것이 없지. 대통령도 굉장히 칭찬했다면서 연주를 듣고. 그러니까. 예. 그 대통령이 동백아가 씨를 좋아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아이씨. 예? 글쎄, 나 모르겠어. 동백아가 씨라고 동백아가 씨 그때 부르고 굉장히 총재님 많이 칭찬해 주셨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그래, 하여튼 최근엔 연락이 안 돼요. 해서 안 되니까 내가 혹시 연락되면은 내가 연락할게요. 예, 그러시죠. 그래요? 예. 지금 앞에 통화한 사람하고 뒤에 통화한 사람하고 역시 여러분 목소리가 혹시 다릅니까? 네. 전화번호 일단 같습니다, 그죠? 네. 전화번호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 같은 사진을 띄워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이세창 전 총재는
국감 전에 그 통화했었던 사람이 자기가 아니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자기가 저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네. 나는 그냥 강진구하고 차라리 통화를 안 한 거로 하고 싶다. 그런 바람이 저렇게 통화해서 스스로 주문을 걸은 거죠. 나랑 통화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뭐 연주할 때 그 첼리스트 뭐 잘하냐 뭐 이런 거 물어봤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했던 거 인정한 거고 당신 나한테 사실 그런 식으로 물어봐서 내가 칠도 했는데 사실 그런 심정인 거죠. 네네네. 취재 기법에 내가 당했는데 이런 얘기하고 계신 것 근데 같습니다. 저분이 이제 네. 첼리스트 땡땡 씨를 정확히 그 인지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다는 게 제가 순간적으로 제 이름을 좀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그 사람이 첼리스트 이세아 씨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모르죠. 그러다가 내가 이름을 정정해서 그 첼리스트 땡땡 씨 그랬더니 땡땡 이렇게 그렇죠. 했거든요. 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어제 통화했잖아요. 네. 이세창 씨하고 진짜 두 번째 통화를 한 날짜가 언제였죠? 두 번째 통화한 날이 그 국감 전인데. 예, 국감 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감 한 일주일, 한 3, 4일 전 정도. 하여튼 10월 중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10월 네, 10월 중에 전화를 일주일도 한 안 된 거고. 사이인데. 일주일 전쯤에 전화를 했는데 네. 국감이 지나고 난 뒤에 사람이 갑자기 나랑 언제 통화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오늘 그 이세창 씨 통화 내용을 많이 이제 공개를 할 텐데 네. 그 기자회견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걸 날리면이라고 지금 막 네. 우기는 이제 그 대통령의 모습에서 네. 그 수법을 그냥 그대로 한번 차용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닐까. 아하. 그런데 이세찬 총재님은 안 됩니다. 이거는 한두 단어 가지고 그렇게 우겨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건 통으로 본인이 날려야 되는데 그건 어려워요.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그런 쪽에 참 멘탈이 강하다 하더라도요. 너무 안 됩니다. 네. 이거를. 네. 대박입니다. 그 처음에 이름을 잘못 얘기하신 것 되게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네. 정정을 하는 과정. 그건 내가 본인은 아니었는데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것도 그랬어요. 저것도 그러면은 사실은 네. 의심이 돼요. 그렇죠. 근데 앞에 거는 X고 뒤에 거는 동그라미 쳤기 때문에 이건 제정신으로 통화한 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자, 그런데 기자회견 이후에 전화 통화 두 번째 전화 통화입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통화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난 뒤에 기자회견 이후에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그 모임이 있었죠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이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봐요, 왜 들어봐. 그런 건가요? 그러면? 들어봐요. 음. 그 김경재 예. 총재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예. 그 전화한다면 예. 내가 하다 보니까 그게 그지. 그러다가 내가 나한테 물어봐서 심야에 뭐길래 아니 무슨 심야에 어디서 가냐고 내가 했었고 아니, 또 연타적으로 또 뭐야 아니 그 전에 제가 주관을 했냐고 그래서 아니 일국의 대통령하고 뭘 주관을 어떻게 하며 또 그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고 해서 아니 그걸 뻔히 알고 왜 그런 짓을 자꾸 하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제가 그 무슨 얘기가 오갔냐고 얘기했을 때 총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대통령 지금 이거 제가 녹음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있는 사이에서 오간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나 그건 예의가 아니지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서로 뭐 있었다 하더라도 말을 그렇게 짜깁기 하지 말고 짜깁기 안 한 건데 내가 오늘 그저 김경재 총재가 전화를 해서 예전에 알던 사람이었다고 하길래 내가 그냥 나는 그 유튜브 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데 뭐 하길래 예 하다가 그것이 마치 뭐 한 것처럼 그렇게 뭐 짜깁기를 하고. 자 둘째 날은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 대통령 그다음에 장관 있는 술자리 다음 날 우리 총재님이 말이에요. 그러고 왜 거기에 장관이 들어가고 대통령이 당신들 좋아했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맞아요라고 얘기. 뭐가 맞아요 그래 이 양반이 무슨 뭘 말을 자꾸 아니 내가 지금 당신 전화번호 안 돼 받아줄 때는 내가 그렇게 그 앞뒤 바꾸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들처럼 뭘 기사를 써가지고 영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김경재 존재가 나한테 당신
뭐 물어보길래 네. 아니 그 수석 부총재를 했고 네. 또 같이 했었는데 네. 그 뭐 전화번호 알려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네. 아 잘하셨어요 네. 했는데 전화 와서 내가 아 너 누굽니다 하기야 네. 아 예 하던 것을 마치 알겠습니다. 무슨 예. 아, 그러니까 그럼요, 첫 번째 통화는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통화에서 제가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그 술자리 나는 자 들어봐요. 술자리 난 지금 다음 날 경렬을 아니, 했다고 했잖아요. 자 경렬했다고 들어보시 내가 그랬다고 얘기하셨죠. 아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대통령도 나는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 한 번도 안 봤죠. 네. 근데 뭐 총재님한테는 뭐 날 잘 봤다고 네. 많이 봤다고 했다면서 네. 전화번호를 물어봤다고 했어요. 네. 이게 그것도 물론 기자는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취재를 하려고 하고 네. 싶겠죠. 그래서 대뜸 나보고 뭐 잘합니다 했다든가 뭐 그 아니, 이야기를 잘한다고 얘기는 안 했고요. 아니, 난 이세창 총재가 굉장히 실세다 이런 얘기는 했죠. 제가. 야, 짜깁기 했다는 얘기까지 하네요. 예, 짜깁기 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통화는 나하고 언제 통화했어요? 라고 했다가 두 번째 통화에서는 짜깁기 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한 사실을 그제서 이제 인정을 하네요. 통화한 사실은. 통한 사실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우리 저 이세창 네. 총재님이 그 실제로 제가 했던 동영상을 참 보기가 두려운 것 같아요. 아, 두렵죠. 두려워서 사실은 제대로 보지를 않고 자신이 막연한 기억, 그것도 이제 이제 기억을 이제 변조해내는 거죠. 네. 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어. 그냥 강진구가 물어보니까 그냥 예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호응을 해줬을 뿐이야. 네네. 그랬던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기억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총재님께서 기억을 짜깁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건지 그 10월 11일입니다. 제가 네. 기록을 해놨네요. 10월 11일에 이세창 총재와 통화를 했던 그 첫 번째 통화, 네. 최초 통화죠. 네. 그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네. 우리 저 이세창 총재님 되시죠? 예. 예. 아니, 저는 저 시민언론 더탐사의 이제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시민일보? 야, 시민언론 뭐 더탐사라고 저 유튜브 언론인데요. 예. 예. 거기 강진구 기자입니다. 예. 예.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된 인데 한 7월 20일 날 그러니까 한 두 달 전쯤에 네. 그 청담동구의 갤러리아에 있는 그 인근 카페에서 네. 그때 우리 저 한동훈 장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현장 변호사들 이렇게 하고 같이 모임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 모임을 원래 총재님이 주관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예. 그 김경재 총재님 전화 바꾸는 거죠? 아니, 그건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니, 김경재 총재가 전화 와가지고, 예. 어느 분이 전화할 거라고 알려달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맞죠? 예. 그래서, 그래서, 워낙 총재님께서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도 그렇지만, 이제 하고 나서도, 뭐 어쨌든 굉장히 당의 어쨌든 중심적인 역할을 제가 한다고 얘기를 좀 들었고 그래서 그날 모임은 이제 어떤 좀 취지였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네. 그건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 그럼요. 내가 이제 친하고, 내가 이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고,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주간에 이렇게 또, 하지는 않고 이렇게, 야간에, 밤에 밤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때가. 뭐, 늦지도 않았어요. 그때 다들 자정 넘어서 모이셨잖아요, 그때는. 자정 넘어서 거의 한 새벽 3시까지 있었던 걸로. 차관, 어차피 내 김경재 총재님 좋아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이고, 언제 한번, 자리에서 한번. 그날 어쨌든 뭐 이렇게 특별한 안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서로 이제 정부를 잘 해보자 뭐 이렇게. 격려하는 모임이었나요, 서로?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다시 들어보니까 그 늦은 시간이 아니라는 게 맞는 말이긴 하네요. 새벽, 하루의 시작.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묻는 말에 그냥 건성으로 예예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날 그 자리를 주관하셨죠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는 아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오고 갔던 얘기가 어떤 얘기가 오고 갔어요라고 얘기했더니 본인 입으로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오고 간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요? 한동훈 장관이라고 안 했어요. 한동훈이라고 그랬어요. 한동훈이라고 그랬구나. 김건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한동훈이 그러니까 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내가 친하고 그렇지만 네.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하대한 거예요.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존칭을 써주고 있어요. 직함을 써서. 근데 한동훈이 하고 그러네요. 있었던 일을 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세창 총재님이 저희 동영상을 보시고요. 이제 진실과 이제 마주하셔야 됩니다. 네. 예, 건의사랑 카페에서 고발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진실. 또 뭐 늦지도 않았어요. 그 부분이 제일 기가 막힙니다. 뭐 늦지도 않았어요. 아예 그 모임이 없었으면 글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모임 자체가 없었는데 뭐 그걸 언제 늦었다고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새벽이에요. 뭐 늦지도 이런 않았어요 느낌이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 그 안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예 맞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사람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제 교차해서 들려드리니까 목소리는 동일 인물이 맞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했을 텐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같은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사건이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그 수사를 하긴 할 텐데 이세창 총재가 얘기하는 허위 사실을 한 걸로 아마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세창 총재가 위험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세창 총재는 그냥 강진구가 물어봤을 때 정확한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예의라고 대답했다. 근데 요게 이제 하나의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수사 결론을 내기에는 이세창 총재께서 너무 많은 말들을 뿌려놓으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뭐 저건 아무리 그 정치 검찰 한동훈 검찰 한동훈의 홍위병 검사들이라 하더라도 야 저거는 저 이세창 총재님이 얘기한 수사 가이드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에 대한 얘기도 물어보셨죠. 기자회견 이후입니다. 네. 기자회견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시점입니다. 네. 현대차 정의선 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들어보시죠. 근데 최근 씨는 몰라요 그러면? 나 몰라요, 모르고. 씨는 6월 달부터 그 우리 그 총재님을 알았다 그러는데요? 아니야, 그 카페에 가면은 뭐 아는가, 나 뭐, 뭘로 해. 아니,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고 다닙니까? 무슨, 나 그거 몰라요. 그러고, 네. 좌우한 아니, 뭐. 하고 그다음에 그 저 정의선 그 저 현대차 그 회장. 아니, 정의선이라는 사람이, 아니, 참, 이 양반. 아니, 정의성이가 그 재벌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네. 그 잘 알고 해요. 좀 뭔가 내가 오늘 또. 재단 만드는 거 그 만나서 정 회장하고 윤상현 의원하고 같이 있으면서 재단 만드는 거 협의하셨다. 뭐, 강 기자님.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거 뭐 녹취를 따거나 두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니, 정의성이 나 정자도 몰라. 네. 내가 저 현대그룹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아요? 네. 왜 자꾸 그렇게 말을 만들지 왜 우리가 이게 헤어져도 네.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만나게 돼. 그렇죠? 저분이 한동훈의 한자도 모른다 그랬지 않나요? 그랬었나요? 네. 네. 정의선의 정자도 모르고. 정의선의 정자도 모르고 한동훈의 한자도 모르고. 근데 한동훈 장관하고 그 뭔가 그 반응은 좀 비슷하게 보이네요. 네. 그 한동훈 버럭. 장관도 네. 뭐 버럭 화를 내고 굉장히 민감한 막 흥분을 하는데 뭐 정의선 뭐 회장하고 만난 사실이고 터무니없는 얘기 그냥 가볍게 누구? 정의선 회장이 왜 거기서 왜 나와 뭐 이렇게 하시고 반응하면 되는데 과민 반응을 보이네요. 네, 굉장히 톤이 높아지셨어요. 사실은 첫 번째 통화했을 때 있잖아요. 10월 11일하고 네. 그때 한참 그때 통화했을 때 국감 전에 네. 그때 차라리 저런 반응을 보였으면 저희가 그렇죠. 아닌가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도도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보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첫 번째 통화 때는 다 인정을 해놓고 갑자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자기에게 이제 화살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셨죠? 그렇죠. 네, 윤상현 의원. 네, 윤상현 의원하고 이제 이세창 총재는 거의 세트로 움직였어요. 네. 이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하고 통화한 거에 따르면은 그리고 윤상현을 이제 그 6월 9일 날 그 자기 당 대표로 미는 모임에도 이세창 총재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윤상현 의원은 뭐 모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최근에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기 당 대표로는 이제 윤상현이 적임자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통화에서는 뭐 윤상현은 그냥 그 수많은 국민의힘에 그냥 뭐 의원 중에 한 명 정도로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일단 뭐 잘 아실 거고 윤상현 그 의원 사람, 모르신다고 하지는 않으실 텐데. 그 사람은 옛날부터 네. 그 태극기 집회, 네. 나는 이제 그 우리가 김진태는 저 대한문에서 했고 우리는 저 서경석 목사 그 동아일보 사설 때 이제 우리 자유총연맹 그때부터 내가 알기 때문에 연단에 좀 올려두라 그것뿐이지 나하고 그 사람하고도 아무도 또 없어요. 누가 봅니까 뭐 괜히 그 윤상현은 뭐 형님하고 다니잖아요 아무하구나. 그러니까 뭐 친한 것처럼 하는데 나 친하지도 않아. 아 윤상현 의원 친하지도 않아. 친하지도 않아. 이게 뭘 알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인터뷰에서는 그 윤상현 의원을 뭐 사실상 그 차기 당 대표로 적임자라고 얘기를 언제 하셨는데. 인터뷰에서? 예? 언제 인터뷰에서? 뭐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났던데요 보니까. 아니 내 신문이 어디 나갔어요? 예, 신문에 그 인터뷰 청년 기자들하고 인터뷰에서 아니요. 차기 그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는 윤상현 의원, 윤상현 아니, 의원 그것은 신문 놓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 나 우리 한번 이제 이런 거 뭐 자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도로 전화하냐 끊으라고 하는데 이야기 봅시다. 지금 거론되는 누구야 나경원 또 안철수 김기현 또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그 사람이 낫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한 말이지 내가 무슨 뭐 친분이 있어서 한 소리도 아니고 그건 누구나 지금 우리 강 기자도 들어봐도 지금 당대표가 국민의힘에 적절한 사람이 뭐 있어요? 자꾸 끊으라고 하는데 내가 좀 허게 놔도 녹음을 하던가 말던가 왜 그걸 자꾸 내가 통화를 하는데 그걸 끊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뭘 그렇게 무섭고 뭘 해서 뭘 끊으라고 자꾸 그래? 어떤 윤상현 의원하고는 뭐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분이 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아무래도 나은 것 같다 그런 뜻이지 내가 다른 거 없고. 저하고 통화가 길어지니까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만 끊으라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강진구한테 말린다고. 자기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그 용기는 일단 제가 존경합니다. 리스펙트. 근데 일단 그 윤상현 의원을 그냥 뭐 그렇게 의례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 뭐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나마 뭐 당대표로 적임자라고 뭐 얘기하는 뭐 그런 정도의 사이는 아니죠. 그리고 이세창 총재하고 윤상현 의원이 매우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유승관 특보예요. 그렇죠. 유승관 특보는 이제 윤상현 의원 쪽에서 의원실에서도 이제 특별 보좌관이라고 확인을 해준 바도 있고, 근데 그분은 또 이세창 총재를 위한 여러 행사 때까지 또 보좌를 하면서 또 첼로 연주비로 반주비로 또 직급 입금도 하고. 네, 그거는 팩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 유승관 의원 같은 경우는 윤상현, 이세창 총재를 거의 두 사람을 동시에 뭐 이렇게 좀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 같아 보여요. 그리고 유승관 씨가 대통령 취임식에도 어떤 관여를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윤상현 의원이 형님 그러니까 나랑 뭐 괜히 친한 것처럼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첼리스트가 형님이라고 했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지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안 봤다 그러면서도 또 저거 본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봤는지 아니면은 얘기를 들었던 얘기를 거네. 들었든지 뭐 어쨌든 형님이라는 말을 지금 인용을 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나 이제 윤상현 의원하고 이제 친분을 이제 강하게 부인해서 제가 살아있는 증거인 유승관 득보를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네,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죠. 네, 그 부분 들어보시죠. 유승관이라고 하는 분은 저기 총재님의 특보입니까? 아니면 저기 우리 윤상현 의원의 특보? 그냥 무엇이 그렇게 궁금하고 아니 알고, 그 윤상현, 나오고 그러면 윤상현 잠깐 의원하고 가까웠지는 않 나오고 친분은 없다고 얘기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오고 내일 네. 여의도 와요. 나오고 밥 한번 먹게. 내 당신 네. 얼굴도 보고 나 네. 정말 사나이 당신 남자 아니야? 네. 에? 네. 절대 우리는 네. 그런 비겁한 짓 평생을 이 나이에 살아서 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내일 저 여의도 와서 나 전화 주면은 네. 내가 이거 당신도 그 필요 없는 당신도 그 피해자 아니야. 누가 알지도 못한 사람 말 듣고 지금 한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에? 그건 뭐 하고. 뭘 아니야. 어떤 철처먹 하는 소리를 뭐 지 애인하고 하던 소리 갖다가 듣고 지금 그 제보해서 한 거 아니야 지금. 당신도 피해자. 근데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그 술을 먹고 전화를 걸었다는 하는 얘기는 어떻게 아신 겁니까? 그게 무슨 소리? 난 다른 사람 알지를 못한다니까. 딱 걸렸죠. 딱 걸렸어요 여기서. 뭐냐 하면 분명히 녹취록에서 남자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자기가 술을 먹지 않았다고 분명히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술을 먹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거 어떻게 된 거죠? 뭐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이제 술을 먹은 걸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시간이 좀 오래 지났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한 기억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 네. 뭐 말소리 톤으로 봤을 때 술을 먹지 않았겠냐. 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추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제가 뭐 딱 걸렸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네. 강 기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볼 땐 딱 걸린 것 같아서. 네네. 네. 아무튼 유승관 특보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갑자기 네.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그러면서 발뺌을 하네요. 네. 처음에 통화했을 때 유승관 특보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유승관 특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지금 대단히 민감해하고 어려워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윤상현 의원에게도 한번 요거를 유승관 특보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네. 했던 부분이 있죠. 네. 네, 그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이제 여기 형사가 완전 많아, 보니까. 그래서, 미리 알았으면, 그 유승관이라고 또 그거 뭐 준비했던 애가 있더라고, 이번에. 그, TNG, 근데 행사에서 미리 알았으면 했었는데, 아이, 그냥 이번에는 제대로 안 했고, 앞으로 행사 진짜 많다고, 그 계약서 써도 된대. 나 회사에 이거 있으니까 하자고 해서 지금 얘기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야. 보좌관들 나가 있고 다 여기 국회의원들만 있는 거야. 그래갖고 얘기 좀 하고 가려고. 계약서를, 뭔 계약서를 써? 하니까, 아니, 이제 얘네가 하는 행사들이 유승관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었습니다. 입금을 한 내용들. 이것들이 이제 6월 9일이죠. 6월 9일입니다. 6월 9일에 유승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세창 총재를 볼 때부터 그 연주자를 위한 입금은 유승관 특보가 담당한다. 네. 그만큼 이세창 총재와 유승관 특보는 그리고 윤상현 의원하고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세 명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네. 저희는 이제 보여지고요. 실제로 또 뭐 윤상현 의원실에서도 또 네. 특별 보좌관이라고 그냥 바로 확인해 줬거든요. 제 전화 걸었을 때. 네. 자, 그 다음에 이세창 씨와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전화 통화한 내용을 다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네네. 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뭐 예상했던 대로긴 한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방송에 나갔던 그 첼리스트 그분이 지금 술을 먹었다고 술 먹고 지금 한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다 그거 나와 있던데, 근데 어제 유튜브. 그 여성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여성이 아니, 어제 누가 연설문을 쓰는데, 네. 뭐 술 먹고 뭐 한 거 녹취가 다 돼가지고 막 자기 애인인가 누구한테 어찌고, 그걸 보고 온 거지. 네. 그리고 나는 나한테 언제 7월 19일 날 갔냐고 했어요. 나는 어제 비로소 무슨 뭐 국감장에서 무슨 뭐에서 그래서 도대체 뭐 대통령이 그거 간 거야? 언제야? 그때 7월 19일 21일에 그러고 김앤장이 뭐 30명 있는가? 당신 나한테 이야기 안 했잖아. 에? 나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야. 7월 19일이면은 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서 불과 두세 달 만에 어디 그 허접한데 아니 김앤장은 30명을 데리고 어디 그 바에나 돌아다니는 첼리스트 데려다 놓고 동백아씨를 부르겠냐. 내가 어제를 그걸 보고는 야, 참 이 사람들 소설도 소설을 써도 대통령은 그럼 이렇게 사석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겁니까? 사적으로 어떻게 봐. 예전에 선대위 때 이렇게 스치도 지나가면서 본 거지. 어떻게 그리고 대통령이랑 신부는 그 후보 때 막 돌아다니면서 누구 삭서고잖아. 그 대통령이 돼서는 볼 수도 없는 게 아니 우리 강 기자 그거 몰라요? 알잖아요. 그거야. 그러니까 난 당신도 피해자라고 봐. 피해자라고 본다고. 나도 오늘 그 연설문을 썼는데 술 취한 여자애 그걸 누가 보여주더라고. 행소수술합니다. 네. 네, 행소수술해요. 예. 네. 진짜 연설문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쓴 것 같지 않다고. 누가 써서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또 재차 취재 전화를 또 걸었거든요. 연설문은 본인이 썼다요. 본인이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 굉장히 연설문 잘 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썼다 그래요? 네, 본인이 썼다고. 왜 자꾸? 근데 지금 이제 술이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에 대해서 그 녹취록에는 자기가 술을 안 마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안 먹었다고 나와 있죠. 분명히 안 먹었다고 나오는데 그거를 술 취한 여자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저걸 오독했다는 거잖아요. 녹취록을. 그렇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 첼리스트 분을 이제 허언증 이렇게 지금 몰아가려고 그렇게 좀 짜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더더욱 첼리스트 분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용기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함께 할 겁니다. 네. 저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다시 한번 아니 왜 저하고 통화를 했고 통화한 제가 녹취 파일을 가지고 방송까지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그걸 부정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설득을 했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네. 그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진정은 어떤 팩트를 가지고 해서 한번 자기 좀 어떤 신분 상승이 돼야지 허접한 어떤 사람들이 말을 듣고 더군다나 내가 볼 때는 한겨레에도 계셨고 그런 분이더만 그러면 좀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나는 정말 내가 깊은 신앙심은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고 해도 난 한동훈이라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은 사적으로나 후보 시절에 만난 거 이외에는 벼락 맞아 죽어. 그런데 총재님이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술자리 그 모임에 있었다라고 제가 전화 통화 확인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 보도를 할 수 있었죠. 그걸 확인도 안 해줬는데 제가 어떻게 여보세요. 봐요. 김경재 총재가 있어 전화하고 아니면 아무리 김경재 총재가 소개를 해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는 대통령하고 장관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해 당신한테 참 당연히 내가 지금도 전화를 끊지 않고 받는데도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저한테 저 통화했던 과거의 녹취 파일이 지금 있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오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어제 저희 동영상에 다 어떻게 내가 당신이 전화 와서 나 누굽니다. 예 하는 과정에 당신이 뭘 어디 갔었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참 그렇게 저한테 내가 이것은 내가 그래 이 시간 또 지나가.
지나가면은 누가 잘못이 나와서 어떤 게 뭘 설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에 떠나지 않는 이상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길래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어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 건 당신도 피해자야. 내가 보니까 당신도 어떤 누구의 그런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추측성이나 그런 확인도 받지 않고 하면 안 돼. 그리고 김의겸이 같은 사람은 소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네, 아니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요.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아니, 한 번을 통화한 것도 아니고 두 번을 통화해서 확인을 했던 사람이 제가 사실은 그렇죠. 그 첼리스트의 통화 녹취 파일 물론 들어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죠. 네. 그렇지만 뭐 그 사람 말을 듣고 제가 보도를 한 게 아니고 총재님께서 직접 두 번이나 저한테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이세창 총재의 말을 듣고 쓴 건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당신도 피해자야. 그럼 제가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제보자들 중에서요, 제보자나 혹은 저런 어떤 인터뷰어들이 말을 많이 바꿉니다. 바꾸는 건 뭐 이렇게 이세창 총재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런 것 때문에 기자들이 녹음을 한 거거든요. 소송에 결국에는 저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녹음하고 취재 수첩에 기록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창 총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도 기자들하고 많이 상대를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뭐 자기도 기자회견도 몇 번 했더라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8년에도 뭐 기자회견 했었고, 이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들도 알고 또 본인을 또 자주 다뤄주는 또 매체도 있잖아요. 잘 알고 있을 텐데 기자들이 다 기록을 해서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은 지금 오리발을 내밀어야 될 상황인가 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정의선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사실은 저희가 직접 만나서 전화를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런 시도도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대통령만큼이나 사실은 재벌 총수를 뭐 만난다는 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현대차에다가 반론을 요구를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현직 기자로 있을 때 같이 그 동료 기자로 있었던 분이 지금 이제 그 현대차에 고위 임원이 있습니다. 이제 홍보 쪽을 책임지는. 그래서 이제 그 쪽에 이제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서 사정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6월 9일 날 그 정의선 회장이 그 이세창 총재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있는 자리에 나왔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재단을 만드는 일을 협의를 했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라. 그 상황이 어떻게 연상이 되겠냐. 최순실 미르 재단하고 상황이 너무 흡사하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좀 확인을 좀 부탁한다. 라고 제가 이것을 6일 전에. 국감 전이네요. 네. 국감 전이죠. 하신 거죠. 제가 이제 전화로 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반론을 부탁을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난 뒤에 일체 반론이 없었어요. 기다려도. 6일 정도. 그래서 이제 국감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질의가 터지고 난 뒤에 강진구 기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뭐구나. 그리고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나 더 분명해졌을 텐데 그 뒤로도 반론이 없었고 제가 외려 또 전화를 걸면 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평소에 통화가 되던 사람이었는데. 아니 뭐 평소에는 오랜만에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반론을 요구를 하고 난 후에 제가 한 대여섯 차례 전화를 걸었죠. 뭐 어떻게 된 거냐 그거 반론 안 하고. 근데 그러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이거예요. 최초 반론 요구 6일 전에 했고 그 이후에 제가 틈틈이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제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9시 방송을 하는데 내 전화를 안 받으면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 연락을 안 하면 반론을 없는 걸로 알겠다. 라고 사실상 이제 제가 이제 문자로 최후 통첩을 하신 거네요.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네, 제 문자는 읽었는데 그러다가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지나서 네, 저희 아마 한 대여섯 시쯤 되죠. 네, 그때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방송 전에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화로 설명은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냥 네. 문자를 참고해달라. 그 내가 이제 전화로 몇 더 물어보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냥 문자만 참고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문자 내용을 네. 화면에 잠깐 띄워주시죠. 더 탐사에서 문의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대차 임원의 답변입니다. 네. 오늘 오후 방송 직전에 네. 전화 전혀 문자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왜 저걸 6일이나 걸려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내 전화를 계속해서 피했을까요? 그게 의문입니다. 그러게요. 차라리 뭐 바쁜 일이 있으면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내일 후에 통화하시죠. 연락드릴게요. 뭐 이렇게 보통 그렇죠. 우리가 말하거나. 뭐 내일 통화하시죠. 네. 아니면 뭐 좀 우리가 취재해 보시면은 그 실제로 이제 취재원들이 전화를 못 받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강진구 기자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간 적이 없다고 혹시 얘기했다가 무슨 사진이라든 이런 것이 공개가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이게 사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긴 갔는데 뭐 재단 관련해서 협의한 적은 없다든지 이 재단은 뭐 미르 재단이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명을 할까 아니면 아예 거기 간 적이 없다고 할까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나름대로는 그래서 한 6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강진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뭔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안 갔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잘라버려도 되겠다라는 것에 배팅을 건 것 같습니다. 네. 그 배팅이 과연 성공할까요? 네. 예, 그럼 뭐 앞으로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보면 알겠죠. 이제 뭐 사실은 이제 현대차 회장의 거짓말이나 현대차 회장의 저런 현대차의 어떤 공식 멘트의 무게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한동훈 장관에 비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네,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을 걸면서까지 배팅을 했고 여기서는 현대차에서는 그냥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냥 그 홍보 담당 이사를 통해서 문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물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제 그 현대차에서 공식적인 답변과 달리 정의선 회장이 이세창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을 만났고 거기서 재단을 논의한 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재단 자체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례적인 뭐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재단, 정상적인 재단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굳고 부인할 필요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외려 뭐 지금 당장은 이렇게 그 뭐 만난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회장한테 이제 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또 굉장히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저 재단이라는 말이 나왔고 실제로 저 재단이 설립이 되는지 아니면 뭐 현대차와 어떤 정부와의 어떤 관계 안에서 뭔가 어떤 재단이 등장을 한다면은 저 말의 신빙성이 올라가겠고 또 이 보도 때문에 추진하려던 것들을 계획을 취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고 재단 설립은 아마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쉽지 않겠죠. 특히나 한동훈 장관 스스로가 특검팀에 있었잖아요. 미르 재단을 수사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르 재단 같은 것들을 논의하는 그 연장선상에 그 모임에 물론 이제 7월 20일 모임에는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고 6월 9일 10일에는 한동훈 장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임은 서로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는 6월 모임은 관계 없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미르 재단 같은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이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격자가. 네. 자, 그분의 말에 대한 현대차의 반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반론을 전해드립니다. 자,
자, 오늘 저희들 이제 준비한 보도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월, 화, 수 1, 2, 3부로 나눠서 원래는 1, 2부만 하려다가 이 현대차 부분도 이번 주에 해야 될 것 네. 같아서 저희가 이번 주에 다루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제 청담동 룸바 관련해서 제보를 많이 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간판이 없습니다. 네. 간판이 없어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거의 안가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거기를 찾을 수 있는 수준의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간판이 있는 곳을 제보를 주시거나 뭐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고 제보를 주시거나 이렇게 해서는 지금 이제 그 장소를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주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한번 강 기자님 잠깐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일부 이제 저희가 그 첼리스트와가 남자친구한테 통화 녹취록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내용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권 내부에 우리 민주진영에서 박아둔 도청기가 공개되는 느낌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도청기를 좀 더 묻어두지 너무 일찍 꺼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공개된 내용만으로라도 이 부분들이 어느 하나만 확인이 되더라도 저는 윤석열 정권은 뭐 탄핵의 심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뭐 전면적으로 이 첼리스트가 이 통화했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지금 뭐 다 부인을 하고 있고 또 뭐 이제 현대차 정의선 회장 또 윤상현 의원 또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부인 행진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뭐 부탁드립니다만은 저희 더탐사도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진실을 파헤치긴 하겠습니다. 이건 시민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알림 말씀을 드릴 건 오늘 그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의 그 남영희 그 위원장이 최근 저희 더탐사의 취재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제 트위터에 글을 올리시다가 조금 오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방금 전에 방송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 와서 대단히 이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뭐 그건 순수한 그냥 오타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그 자꾸 저희 더탐사를 비하하기 위한 멸칭을 쓰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그것을 너무 그 남 위원장님을 뭐 탓하지 말씀은 좋겠고요. 그 얘기는 이 더탐사의 그 이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참사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이해해 주시네요. 네. 자, 우리 그 권 기자님도 요즘 말 있으시면. 저도 이제 보도 보고 좀 전화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한테 전화해 주시는 분들은 다행히도 이제 응원 전화인데 그 중에 한 분 지금 모 언론사에 이제 PD로 계시는 분인데요. 저한테 이렇게 응원한다면서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뭐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보도 강진구 선배 이렇게 응원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제 기자들이 자기한테도 막 뭐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은 봤어? 물어보면 안 봤대, 안 봤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고 얘기하니 보고 얘기해라. 그러면 안 봐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뭐 이렇게 제대로 확인도 안 된 거를 설익 근거를 내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비평이 이제 많이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자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방송을 한번 쭉 보셔라. 이게 정말 의혹을 제기할 수준도 안 되는지 이 방송을 좀 첫 번째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고스럽지만 그 인력도 없고 정말 많이 바쁘지만 저희가 이걸 기자분들이 좀 보시기 좋게 또 다시 재가공을 좀 하려고 오늘 녹화도 했잖아요. 요약본으로. 그거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좀 보고 얘기해달라. 그리고 맞아요.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장이 됐다면 정말 좋았을 거고 장소가 그리고 그 첼리스트 저희가 또 따로 또 인터뷰를 더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희는 지금 사실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 후배 기자가 스토커로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한 곳장도 지금 각하가 됐습니다. 그렇죠?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쨌든 이 사안을 지금 보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근데 기자분들이 만약에 이게 좀 설익었다고 생각하시면 장소 찾고 이런 것들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평보다는 취재를 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첼리스트 분이 사실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심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 이 제보자도 뭐 사실 이 어려운 용기를 내신 분이시지만, 이제 사실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이 방송에 나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뭐 아무리 뭐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던 것과 관계없이 상당히 당황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곁에 어찌 보면 외롭고 되게 고독할 거란 말이에요. 쓸쓸하고 많이 무섭고, 네, 무섭고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본인이 눈으로 너무 그 코어를 지금 보신 부분이잖아요. 핵심을 지금 보신 부분이라서 권력의 어떤 그런 무서운 부분을 지금 보신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본인의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진실이 덮여지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진실이 알려지고 이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발전되고 더 나은 세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조금 더 나아지기를 모두 다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어떤 추악한 면을 실제로 본인 눈으로 좀 보시고 남자친구에게 다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기를 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분들에게 그냥 혼자에게 맡기고 이분들에게 그냥 스스로 맡기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말하면 저희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저희는 법률 지원을 위한 증언자,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자 법률 지원 기금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 한 5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앞으로 이분이 공익신고, 공익제보자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법률 지원, 또 우리 또 지금 이미 이제 시작했던 줄리 관련된 제보자들, 공익신고자들 역시도 법률 지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 기금이 금방 소진이 되어버렸어요.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다시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금방 채워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익신고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그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동훈 장관님께 좀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자꾸 저희가 뭔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하는 뭐 찌라시성 이렇게 유튜버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동훈 장관님이 말씀하실수록 저희는 작지만 강한 언론이다라는 걸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제보자들이 오늘도 또 다른 제보가 하나 왔어요. 저희가 이건 또 완전 다른 사건인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보도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제보하신 분들이 쓰러지지 않게 그분들이 법률적 지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무자비하게 당하지 않게 저희들은 그분들을 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그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지원금 소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채워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뭐 계좌번호도 한번 계좌번호는 지금 화면 하단에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787-201-04-249-505. 방송 후에는 이제 고정 댓글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익신고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이 길고 긴 사실은 소송전을 각오하고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저희들은 그분들의 법률 지원금, 변호사비를 전액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사흘 연속 여러분들도 참 많이 힘드셨겠지만 보시느라고 또 이렇게 가슴 치고 눈물 흘리신 분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밤잠 설쳐가면서 진실을 또 찾아내는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 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 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